안녕하세요. 북소년 사회과 카페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역사 임용고시에 출제되었던 역사 사료 관련된 한문 원전을 같이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역사 사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삼국유사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리 봉용기 부여 사택 지적비 이 세 개의 사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무왕 명장이라 했습니다. 제30 그러니까 제30대죠. 제30대 왕 명장이라 했습니다. 이름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의 이름이 장이라는 거죠. 모과거 축실어 경사남지변 지용교통이생 소명서동이라 했습니다. 모과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가부살이를 한 거죠. 축실어 경사남지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실 집을 지은 거죠. 어디예요? 경사. 경사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성입니다. 도성. 남지 남쪽 연못 가변자. 그러니까 도성의 남쪽 연못 가 이 어자는 뭐뭐에입니다. 뭐뭐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부살이를 하며 도성의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다가 지용교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 연못가의 용이죠. 용과 교통. 그러니까 인간과 그 용이 서로 교제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교통, 서로 교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생이라 됐습니다. 교제를 맺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죠. 나와서 소명소동이라 했습니다. 어릴 적 이름이 소동이라고 하였다. 문 신라 진평왕 제3 공주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선화죠. 선화 미염무쌍 체발 내경사 이서여 향 열이 군동 친부지라 했습니다. 문 듣건데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쭉 쓴 겁니다. 그 이후로는 신라 진평왕 이후로는 어떤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는 겁니다. 신라 진평왕 제3 세 번째죠. 세 번째 공주 선아가 미염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 고울 염자죠. 이 선아 공주가 아름답고 곱기가 무쌍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도 없는 거죠.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곱다라는 말이죠. 선아가 아름답고 곱기가 견줄 자가 없었고 체발 채자는 깎을 채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경사 앞에도 나왔죠. 도성에 와서 서여 나오죠. 이제 이 서자는 마입니다. 먹는 거 그다음 마서자 마여자죠. 이 마로서 향자는 원래 마른 그 곡식을 할 때 걸량향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 향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그래서 마로서 열이 마을 여자 마을 여자죠. 마로서 마을의 무리 군자 아이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여러 아이들에게 원래는 명사인 걸량 향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먹이다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로서 마을의 여러 아이들에게 먹이니
군동이죠. 군동. 여러 아이들이 친히 붙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거라는 그 말하는 먹을 걸 주니까 아이들이 이 그 선화 공주를 따랐다는 거죠. 내작, 내작요, 수군동이 창이운이라 했습니다. 보통 이 이의 내자는 이의 뭐뭐의 이의 이렇게 하는데 한문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과 뭐뭇을 이어 이렇게 해도 번역이 크게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어서 이해 뭐 이렇게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번역을 하다가 풀이를 하다가 뭐 이런 이해 내자가 나올 때는 이어서라고 하여도 크게 번역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해 작요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유자는 꿰류 권할 유자입니다. 여러 아이들에게 권하여 그것을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뭐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죠. 기억 선화죠. 선화공주 주은 타밀 지가 양치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포견 거여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료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어려웠냐면 단순히 한문 사료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은 향가체로서 이두를 알아야 하고 제가 이 지금 밑줄로 여기 치어본 이 부분 때문에 논문도 좀 찾아봤는데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뭐 정확한 의미는 각자 주장하는 전문가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맞춰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공주 여기서 주는 임금할 때 님입니다. 그리고 은은 은입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타밀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그 다음에 이 지가의 의미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는 어떤 분은 사귀고 어떤 분은 시집 가고 어떤 분은 짝 맞추어 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충 제가 봐서는 사귀고가 가장 의미가 좀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양치고는 이두입니다. 이두.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고 소동방 여기서 새 을자 있죠. 이것도 뭐뭐 을입니다. 또는 저는 이게 이제 향가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을자가 이두로 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두가 아니라면 을야 그러니까는 서동방이 밤에 한밤중에 밤에 몰래 할 때 이 을야 할 때는 을야는 보통 1경, 2경, 3경, 4경 할 때 2경이라는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을야를 하나의 그냥 한문 단어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약간 향가체인 이두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을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동방을 밤에 이 부분도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글자가 토끼묘입니다. 토끼묘여서 이렇게 모자를 나타내고요. 새 을자인 니을입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몰래, 뭐 이런 의미를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동방을 밤에 몰래 포견입니다. 안을 포자 보낼 견자입니다. 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여기서 이 견자와 갈 거자가 합해서 이제 가다가 된 거고요. 여자는 이제 이두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그 삼국유사에 있는 이 지문은 단순히 한문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래도 크게 선생님들께서 앞에 있는 무왕이라든지 소동이라든지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왕후 자평 사택 적덕녀.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사택입니다. 적정료 종 선인어 광거 수숭보어 금생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번역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역사적인 전체적인 이해 공부를 하다 보면서 또는 여기 밑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출도, 금제, 사리, 봉영기라는 이런 힌트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사택이란 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딸로, 계집 여자가 여기서는 딸이죠. 딸로 광겁입니다. 광겁은 한문의 단어에서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오랜 시간. 오랜 시간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선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번역에다 좀 써놓긴 했는데요.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백제 왕후는 자평 사택 적덕의 딸로 오랜 세월에 선인을 심을 종자입니다. 선인을 심어 금생에, 지금 사는 세상이죠. 금생에 승보는 뛰어난 가보를 말합니다. 금생에 뛰어난 가보를 받았다. 여기서 둘 다 이게 나오는 이 부분에 어자 보이지 않습니까? 어자는 뭐뭐 애로 풀이하면은 좋고, 또는 이제 비교가 될 때는 뭐뭐 보다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정월, 구일, 내지성, 사택, 지덕, 강신, 일지. 여기서 이 글자는 이로 읽습니다. 이왕, 개, 채월지, 난환, 착금이, 건, 보당, 차곡이, 입, 보탑, 위, 자용, 토, 신광이, 송운, 비모, 함, 성명이라 했습니다. 갑인년, 정월 9일. 여기서도 지덕이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택이라는 의미를 금방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니은에 들어갈 말이 어떤 단어인지는 번역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는요. 한번 이제 풀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년 정월 9일 내지성의 사택 지적은 일지이왕, 그러니까 날이 쉽게 가는데 몸은 강개하고, 월지 난환이라 했습니다. 달은 돌아오기 어려운데 몸은 슬프고, 강개, 여기서 이 강자는 강개하다 했고 여기서는 슬프다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가 그래서 앞에서는 강개하고라는 한자씩 풀이를 했고 뒤에는 슬프다라고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의미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쉽게 가는데 몸은 강개하고, 달은 돌아오기 어려운데 몸은 슬퍼하여, 뚫을 척자죠. 금을 뚫어 보배스러운 당을 건립하고, 차곡, 옥을 깎아 보배스러운 탑을 세우니, 둘 다 똑같이 아주 높고 우뚝 솟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도 조금 서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은 좀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달리해서 앞에서는 높고 큰이라 했습니다. 높고 큰 비용, 자비로운 모습은 신광을 토하고, 신령스러운 빛을 토하고,
신령스러운 빛을 토하여 구름을 보낸 듯하고 우뚝 솟은 자비로운 모습은 성명을 먹은 듯하네. 번역 자체는 약간 시적인, 약간 운문적인 부분들이 워낙 강해서 앞뒤 내용을 더 봐봐야지만이 무슨 의미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놓고 봐서는 크게 무슨 어떤 의미를 표현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그 사료는 자치통감에 나온 사료입니다. 저도 이 자치통감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지문은 약간 그 백제와 관련된 삼국유사나 미륵사지 부여 사택지적비에 있는 내용이 나와서 저는 오히려 그 지문보다 이 자치통감이 훨씬 저한테는 더 반가웠고 익숙한 지문이었지만 막상 이걸 풀었을 때 선생님들의 나온 문제 지문을 놓고 보면은 기억에 뭐 니은, 디귿, 리을을 풀어낸 데는 쉽지 않아. 이걸 풀이를 한다고 해서 쉽게 답을 찾아낸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식견으로 그 여기에 몇몇의 단어를 알면은 금방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태우왈 입 3장,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3장입니다. 입 3장 즉 과조유 상준 포음지호 가출 요행지인 가지 하위 불가라 했습니다. 문명태우왈, 문명태우가 말하기를 3장 즉 3장을 즉자는 뭐뭐 하면입니다. 또는 뭐뭐 은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뭐 하면으로 풀이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잘 통합니다. 3장을 세우면 조, 이제 세금이죠. 조를 징수하는 것에 상준, 일정한 기준입니다. 일정한 기준. 상준, 그러니까는 조를 징수하는 것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 포움, 덮여진 거죠. 가려지고, 그러니까 숨겨 가려진 호구수가 가출, 드러나고 요행, 요행지인,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치게 할 수 있는데 하이 불가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은 모든 게 밖으로 드러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지하거나 그치게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불가하다 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갑술, 초, 입, 당, 리, 인, 삼장, 정, 민, 호저, 백시, 개, 추고, 호강자, 우, 불언이라 했습니다. 갑술 이래 처음으로 당장, 인장, 삼장 이 세 개를 그러니까 당장, 이장, 인장 이 세 개를 삼장이라 하죠. 삼장을 세우고 정민 호적이라 했습니다. 정민 백성들의 호적을 정하니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이렇게 컴마가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이어서 가는 게 컴마로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정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 추고 걱정하였고 호광자 뭐 호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강하고 걸출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호적들이 더욱 원치 않았다. 기이 과조 여기서는 이 글자는 생으로 읽어합니다. 생비 10여 배 상하 안지라 했습니다. 기 한문에서 있는 관용적인
단어인데요. 얼마 있다가 앞에 있는 시간과 뒤에 있는 시간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얼마 있다가 조를 징수하는 것에 여기서 원래 이 글자는 살필 성자인 성의 의미가 더 많은데 줄어든다는 의미를 쓸 때는 의미 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줄어든 비용이 10여 배가 되자 상하 이 아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편안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후이 태이 조공 장손무기 수중석이 불조기 심원지라 했습니다. 무에게 태이 조공 장손무기가 중석이라 했습니다. 중석은 아주 많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에게 태이 장손무기가 많은 무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불족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심원지, 무가 깊이 매우 여기서 이 지자는 장손무기를 나타내겠죠. 장손무기를 원망하였다. 급의 폐왕후 연공 우진영 중립무원 무후여 불렬이라 했습니다. 급자, 보통 급자가 앞에 있으면 급기야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보통 오면 의미를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를 빼버리면은 의논이, 그러니까 논이죠, 논의가 황후를 폐위하는데, 황후를 이 패자죠, 패자, 이 글자 폐위하는데 연공 우진영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명을 알면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인명을 모르면은 이게 우진영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공 우진영이 중립을 하면서 말을 안차 무후 또한 불렬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경종 루이 이에 설 무기 매면 절지 경종 역원이라 했습니다. 허경종은 자주 루자죠. 자주 루자. 자주 이가 해로움으로써 이해로써 말하자. 누구한테요? 무기한테 말했겠죠. 그러니까 허경종은 자주 이해로써 무기한테 말하자 무기가 매번, 항상, 늘 이런 말이죠, 매번 면전에,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거절하니 허경종 또한 원망하였다. 무후기리 무기 내 불자안 후영 경종 사깃 이 함지라 했습니다. 무가 여기서도 이미 이자인데, 이미 이자는 시간이 흐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윽고라고 번역을 해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이윽고, 그러니까 얼마 있다죠. 이윽고 즉위하자 무기, 앞에 나온 장손무기죠. 장손무기가 내 속으로 이런 말이죠. 마음으로, 속으로 스스로 불안해하다 하니 훗날 경종으로 하여금, 이 영자는 시키다입니다. 하여금 영자입니다. 훗날 경종으로 하여금 극이죠. 틈입니다. 틈. 이건 엿볼 사자고요. 훗날 경종으로 하여금 그 틈을 엿보아서 함락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 사료도 선생님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 지식으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역사 사료를 선생님들과 풀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한문을 보면서 번역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훨씬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해결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한자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더 공부를 한다면 문제를 굳이 번역을 안 해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